전세권입니다. 이 전세권은 주택 외의 건물이나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보호가 돼요. 즉, 주택의 경우에서는요, 민법에 의한 전세권 보호보다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강하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든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전세권이라 하면요, 주택 외의 건물이나 또는 토지에 대해서 이를 사용 수익하기 위한 것이죠. 빌려 쓰는 것이죠. 따라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 외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요, 전세금이라는 것을 지급을 하는데 이 전세금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전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요, 그 돈을 반환받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건물이나 토지를 경매에 붙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담보물권성이 있습니다. 즉, 전세권의 경우에는 용익물권성도 있고 담보물권성도 있는 것이죠. 두 가지의 물권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물권으로 보는 것이죠. 이 경우에 주된 것은 용익물권입니다. 그리고 담보물권성은 종된 개념이죠. 만일에 담보물권성만 있고 용익물권성이 아예 없다면 이는 더 이상 전세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권이라 하려면 용익물권성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전세권은 상속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전세권 설정 계약에 따릅니다. 법률 행위죠. 법률 규정이 아니라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물권 변동에는 등기일을 요하죠. 그리고 전세금이기 때문에 성립 요건으로서 반드시 전세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전세권 관련해서 이 부분이 가장 특이하죠.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자산이 있어요. 사용 과정 중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가치가 하락하죠. 그러면은 수리를 해야 되죠. 이 수리비, 이 부분이 필요비죠. 전세권자가 지불했던 이 필요비를 소유자, 즉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세권이 성립된 순간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는 더 이상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지 못합니다. 전세금을 지불한 전세권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용 과정 중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현상 유지할 의무, 즉 수선 의무는 전세권자에게 있죠. 즉 고치는 것이 자기 의무인 겁니다. 여기서 자기란 전세권자예요. 즉 세입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유익비는요?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가액 증가분이 현존해야 되죠. 결론적으로 전세권자는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환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분리 양도는 원칙상 불가하다. 전세 기간 중입니다. 전속 기간 중에 있어요. 전세권자는 이 경우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죠. 즉 용익물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전세권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 경우에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채권, 이 채권을 전세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성립 요건에서 지급했던 이 전세금,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전세권이 살아있는데 전세권의 전속 기간 중에 전세금의 반환 채권만을 분리해가지고 이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원칙상 안 됩니다. 그러나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이후에는 용익물권이 없어지죠. 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는 전세권자에게 받아두었던 전세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만일 소유자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요, 담보물권성에 의해서 경매에 붙일 수 있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즉 전세권 소멸 시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용익물권은 없어졌고요. 담보물권만 남았거든요. 담보물권 물권이죠. 물권이기 때문에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가 가능해요. 전세권의 전속기간입니다. 이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는데요.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전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 양 당사자가 아무 말 하지 않으면요, 그 전세 계약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든 어느 쪽이든지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하면요, 그만하자고 이제 통고를 하는 것이죠. 그 경우에는 통고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은 그 후에 비로소 그 전세권이 소멸되는 것이죠. 소멸하기까지 이 6개월을 준 이유는요, 아까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전세권의 경우 즉 전세금은요 큰 금액입니다. 금액이 커요.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전세권자의 경우에는 새로 옮겨갈 장소를 알아볼 시간도 필요한 것이죠. 관련하여 6개월이 적당하다고 본 겁니다.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도요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고 법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즉 1년, 10년, 10년인데요. 먼저 체당기간입니다. 이 체당기간 제한은 건물만 해당해요. 즉 토지의 경우에는 체당기간 제한이 없죠.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 전세기간을 만일 6개월로 정했다. 그러면은 6개월이 아니라 자동으로 1년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토지 전세권에 대해서 6개월로 했다. 그러면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6개월로 되는 거예요. 최장 기간은 10년입니다. 만일 전세 기간을 6년으로 했다. 최장. 그러면은 그대로 유효하죠. 그러나 만일에 20년으로 했다. 그러면은 10년으로 되는 겁니다. 상호간의 약정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20년으로 했다. 약정 갱신해서 20년을 했다. 그러면은요 10년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건물 전세 계약에서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른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묵시적 갱신, 즉 법정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법정 갱신은 건물 전세권만 해당하고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법정 갱신 제도가 없어요. 법정 갱신이 된 경우에는요 기간 미정으로 간주됩니다. 즉 연장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이해는 이 정도로 됐고요.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죠. 외워야 됩니다. 건단법 외우세요.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의 경우 존속기간 관련해서 최단기간 제한과 법정갱신 적용을 받습니다. 건단법이에요. 암기하세요.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지상권에 미친다. 토지 전세권이 아니라 건물 전세권이죠. A 소유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B 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C가 전세권을 설정을 했어요. 이 경우 C는 건물 전세권이죠. C가 가지는 이러한 건물 전세권의 효력이 지상권에도 미친다는 거죠. 이 경우 지상권은 B가 A에 대해서 가지는 것이죠. B 소유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즉 이게 지상권이죠. 따라서 건물주 B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게 지상권입니다. 그런데 C 입장에서는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했지 토지에 대해서는 설정한 게 없어요. 그런데 C는 이 건물을 사용하려면요 결국은 이 토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C에 대해서도 B가 가지는 이 지상권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읽으면요 건물 전세권의 효력일지라도 지상권에 효력이 미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A 소유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B가 건물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사용 수익하죠. 그러면서 보일러를 설치한 겁니다. 난방용 보일러를 건물에 부속시킨 것이죠. 즉 부속물이 됩니다. 이러한 부속물을 사라고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매수 청구권은요. 전세권 설정자, 즉 소유자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 전세권자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양쪽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관련하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요건입니다. 무턱대고 외우면 힘드니까 이해하면서 외웁시다. 아까 이 부속시킨 이 보일러 있죠. 이 보일러를 떼면은 사회 경제적으로는 손해입니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즉 건물 소유자 관점에서 봤을 때, 전세권 설정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부속물을 떼가지 못하도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 즉 건물주가 청구하는 경우에는요. 요건이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전세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별다른 요건 없이 행사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죠. 여기서 좋은 것이라 하면요. 사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보일러를 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죠. 그러나 전세권자가,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자, 즉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요. 건물주와 달리 요건이 좀 있습니다. 동의나 매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이 부속시킬 당시에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받았거나
설정자는 누구죠? 건물주입니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키거나 또는 건물 소유자, 즉 설정자로부터 그 부속물을 샀어야지만이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우면 이렇게 되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 이유는요, 가급적 그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거든요. 부속물을 떼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건물주가 행사하는 경우에는요, 쉽게 인정을 해주고, 세입자, 즉 전세권자가 행사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좀 까다롭다는 것이죠. 즉 건물주로부터의 동의나 건물주로부터 산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전전세입니다. 이 전자가 구를 전자예요. 전세를 한 번 더 굴린 겁니다. 여기서 이 전세는 원전세권이라 그러죠. 즉 원전세권을 기초로 전전세를 하는 겁니다. 이 원전세권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이쪽이 건물 소유자입니다. 물론 토지 소유자도 가능하죠. 전세권 설정자라 그러죠. 전세금을 받고 전세권을 설정해 준 자입니다. 즉 소유자이죠. 상대방은 전세권자입니다. 권리자예요. 이 경우 전세권자는 용익물권이 있죠. 그리고 담보물권도 있습니다. 이 담보물권에 대한 부분이 전세금이었죠. 그리고 등기까지 갖추면은 이를 전세권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이 원래의 전세권입니다. 이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이기 때문에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처분은 자유입니다. 물권은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즉 양도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주는 거 원칙상 허용됩니다. 이 경우는 원칙상 허용된다 그랬죠. 그러나 전전세를 주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요, 최초의 전세권 설정 당시에 이 당시에 전전세 금지 특약을 했어야 됩니다. 전전세 금지 특약. 이러한 전전세 금지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은 전세권자는 마음대로 이 전세권에 대해서 또다시 전세를 주는 거, 전전세가 가능한 겁니다. 전전세를 줬다고 해서 기존의 이 전세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전세란 것은 원전세권을 기초로 한다 했거든요.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 기초가 없어지면 전전세권도 같이 무너지는 거죠. 이 전전세를 얘기할 때 이 상대방이 전전세권자거든요. 전전세를 받으면은 이 전전세권자가 점유합니다. 그리고 사용 수익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전전세권자가 발생하면은요, 기존의 당사자들을 원전세권 설정자, 원전세권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원전세권자는 전전세 설정자라고도 불러요. 이 전전세는요, 원전세권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원전세권 이 부분이죠. 이 원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요, 전전세권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원전세권의 전속기간이 1년만 남았다. 그러면은 전전세 기간도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경매권 행사 요건입니다. 전전세권자도 용익물권도 있지만 담보물권도 있어요. 따라서 전전세권자도 경매에 붙일 수가 있는데 요건이 있습니다.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을 기초로 하죠. 전세기간 만료로 인해서 원전세권자가 전전세권자에게 반환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전전세권자가 경매에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전세권 부분에서 여기에서 경매의 요건을 갖춘 때에만 전전세권자가 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원전세권이 소멸하고, 이 부분은 뭐냐면은 원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죠.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즉 원전세권이 소멸해요. 그리고 원전세권 설정자가, 즉 건물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해야 됩니다. 즉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줬던 이 돈에 대해서 기간이 끝나면 원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 반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경우에만 전 전세권자도 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전세권자는요, 원전세권을 기초로 한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겁니다. 전세권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전세권의 성립요건입니다. 성립요건은 이거죠. 설정계약의 경우 설정계약이 있고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전세금 지급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인도 없이도 전세권이 성립합니다.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에요.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전세권의 효력 범위입니다. 건물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죠.
이 경우 지상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A 소유 토지가 있어요. B 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B는 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A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지상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B 건물에 대해서 C가 전세권을 설정한 겁니다. 그 경우 이 전세권의 효력은 이 지상권에 대해서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건물 전세권이라 해서 토지 사용권, 즉 지상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요, 이 C는 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항상 헬리콥터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따라서 다시 읽으면요, 건물의 전세권, 토지가 아니라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더라도 그 전세권의 효력은 지상권에 미칩니다. 맞는 거죠. 3번, 전세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한답니다. 즉 용익물권, 이게 주가 되는 건데 이 주인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더 이상 전세권이 아닙니다. 허용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4번, 목적물의 현상 유지와 수선 의무 해야 된다니까 의무죠.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요, 전세권자가 현상 유지를 해야 되고 수선 의무를 집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이 성립하게 되면요, 건물주, 즉 소유자는 더 이상 그 건물을 점유를 하지 못해요. 오직 전세권자만 그 건물을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건물에 대해서 현상 유지하고 수선해야 되는 의무는 현재 점유자, 즉 전세권자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설정자는 건물주죠. 그래서 건물주가 수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전세권자가 수선해야 됩니다. 전세권 관련해서 법정 갱신은 다 되는 게 아니죠. 암기사항이었죠. 건단법.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서 최단기간, 그리고 법정갱신, 건단법입니다. 건물이니까 법정갱신 맞죠? 법정갱신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안 합니다. 토지전세권,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토지전세권입니다. 건물 전세권이 아니죠. 처음 설정할 때는, 즉 갱신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속기간 제한 없다 했는데 없다가 틀렸어요. 우리가 애우고 있는 전속기간은 1, 10, 10입니다. 자, 1년에서 10년 사이인데 이 1은 뭐죠? 최단기간이죠. 이 경우는 건물만에 대한 거예요. 즉 토지에 대해서는 1개월짜리도 가능합니다. 최단기간 제한 없어요. 그러나 최장에 대해서 10년이죠. 어쨌든 전속기간 제한이 토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어요. 토지 전세권이네요. 전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 1년으로 한다. 이거는 건물에 대한 거죠. 건단법입니다. 단기 제한이죠. 1년. 토지 이 부분이 틀렸네요. 3번 갱신 관련입니다. 자, 기간이니까 1, 10, 10이죠. 토지니까 최단기간 제한 없어요. 갱신을 물어봤으니까 이 부분이죠. 즉 10년을 넘지 못한다. 맞네요. 4번 토지 전세권자에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느냐 문제인데요.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건물을 올렸죠. 그리고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럼 이 건물을 헌다. 그거는 사회경제적 낭비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해 가라고 지상물을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없다가 틀렸어요. 건물을 헐면은 사회적 낭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토지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죠.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통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경우는 법정갱신의 문제가 나오죠. 묵시적 갱신이라고도 합니다. 관련하여 우리가 외운 게 있죠. 건단법.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만 법정갱신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토지 전세권이네요. 이게 틀렸죠.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을 본다. 이게 바로 갱신입니다. 법정갱신이죠. 전세권 틀린 것은 다툼에서 판례에 따름 1번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건 맞습니다. 관련하여 담보 물권성이 있는 겁니다. 2번 전세권이 주로 채권 담보 목적이랍니다.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폐지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용 수익권이 적지만은 이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보 목적이 이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바꿔가지고 사용 수익권을 완전 폐지했다. 그렇다면은 이는 더 이상 전세권이 아닙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건물 전세권은요, 건단법이기 때문에 법정갱신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법정갱신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효력이 있어요. 즉,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전세권이 설정이 되었는데요. 그 전세 목적물을, 즉 건물을 양도했답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즉 물권 따라 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 양수인이 지위를 승계하는 겁니다. 나중에 기간이 만료되면은 이 양수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물건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물건이 양도가 되면은요, 전세권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5번, 경매 청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를 했다는 것이죠. 건물의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죠. 물론 구분 건물이 아닙니다. 내용상 보면 구분 건물이란 말이 없어요. 독립성 이런 게 없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 전세금을 빨리 안 돌려주면은요, 즉 제때 안 돌려주고 지체하면은요, 전세권자는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 경매에 붙일 수가 있죠. 그 경우에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하는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 이유는 만일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요, 전세권 설정자, 즉 건물 소유자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된다는 게 이유예요. 그럼 만일에 말을 바꿔서요, 건물 일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건물이 분할된 것도 아니고 한 개의 물건이에요. 이 부분만 쪼개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요, 한 개의 물건 위에 소유권이 두 개가 있는 결과가 되면은요, 일물 이권주의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물권 법정지 이외됩니다. 따라서 일부에 대해서도 경매 청구하지 못합니다. 갑은 자신의 건물, 즉 갑소유 건물이죠. 갑소유 건물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 명의로 전세권이 있는 것이죠. 등기까지 마쳤답니다. 전세금도 줬고요. 그럼 성립합니다. 그리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전세권 전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이 되죠. 자, 1, 10, 10입니다. 최장기간은 10년이죠. 그래서 15년을 하더라도 10년으로 단축됩니다. 맞죠? 2번. 전세금 지급 관련해서요, 그 금액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가름할 수 있어요. 이거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전세금 지급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건물 전세권이었죠. 즉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토지를 밟고 다녀야 되죠. 즉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지 전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주된 게 용익물권이거든요.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토지를 밟고 설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지상권이 있었다면은 그 지상권 이에 전세권자의 전세권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즉 전세권의 효력이 그 지상권에 미치는 거죠. 맞습니다. 4번. 법정갱신이랍니다. 약정갱신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죠. 따라서 등기 없이도 됩니다. 5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 즉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이날부터 해서 이날까지 하기로 정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등기가 먼저 맞춰졌답니다. 이때 등기가 먼저 돼버린 것이죠. 이 경우 그 등기에 대해서는요, 추정이 되는데 유효로 추정이 됩니다. 즉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설정 등기가 먼저 맞춰져도 그 등기는 유효로 추정이 됩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것이죠.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법정갱신. 건물이기 때문에 법정갱신, 즉 건단법이죠. 법정갱신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 존속기간은 1년이다. 1년이 아니죠. 법정갱신의 경우에는요, 기간 미지정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즉 기간에 정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건물 전세권 관련해서 법정갱신이 인정이 되는데 그 경우 존속기간은 정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매 신청 관련입니다. 일부에 대해서였죠.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두 사람의 소유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일물 이권주의가 돼버린다니까요. 따라서 이는 안 되는 겁니다. 3번.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용익물권은 소멸합니다. 용익물권은 소멸해요.
따라서 전세권자는 더 이상 사용 수익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반환을 하죠. 그리고 건물 소유자는 그간 받았던 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 경우 전세권자는 반환 채권을 갖는 거죠. 그 경우에는요,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존속기간이 아직 진행 중이었다, 만료가 안 됐다, 존속기간 중이었다면요, 이 경우 이 채권을 양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4번,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했답니다. 즉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 전세권은요, 이 물건 위에 타고 다니는 것이죠. 물건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병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전세권자죠. 갑에 대해서는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을은 전세권자죠. 전세 목적물의 현상 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 상한은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요, 점유권을 수반을 해요. 그리고 사용 수익합니다. 이 경우 설정자, 즉 건물주는 더 이상 사용 수익을 못해요. 점유도 못합니다. 따라서 사용 과정에서 고장나면요, 수리비가 들죠. 이 수리비는 현재 점유 사용 중인 전세권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전세권 옳은 것은 1번.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틀렸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어요. 건물 전세권이니까 건단법이죠. 따라서 법정갱신 가능하죠. 법정갱신이기 때문에, 즉 법률 규정이 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해야지만이 제3자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등기 불효예요. 3번, 토지전세권이네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아무 말 없으면 계속 가는 거고요.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소멸 통고를 하면 되죠. 소멸 통고를 하면은 통고한 날로부터 해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은 전세권은 그때부터 소멸되는 것이죠. 즉 통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6개월이 경과해야 통고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통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4번, 건물 전세권자라 할지라도요, 즉 건물에 대한 부분이죠. 건물주가 갖고 있는 이 지상권이 있으면요, 이 지상권에 대해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인지 소유자, 인지업지 소유자죠. 그 경우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않는다가 틀렸어요. 앞에서 배웠지만 상린관계는 주로 소유자가 아니죠. 그런데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도 이 부분이 인정이 돼요. 상린관계는 이웃 토지 간의 이용 조절에 대한 내용이죠. 이러한 이용 조절은 건물 전세권자의 경우도 필요합니다.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세권에서 전속기간이 끝났답니다. 그러면 소멸하죠. 소멸하는 것은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는 것이죠. 담보물권적 권능은 살아있습니다. 아직 전세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전세권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아닙니다. 전세금 지급은 필요한데요. 기존 채권 가름 가능합니다. 전세권은 사용수익이 주죠. 그리고 종대인 개념으로 담보물권적 성질도 있습니다. 한 개의 건물 일부죠. 이러한 경우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하게 되면요, 건물주에게 너무 불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는 할 수가 없어요. 맞네요. 4번,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했지만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면 유효하죠. 5번, 담보 목적 전세권이에요. 그 경우에서 합의가 있답니다.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여기서 전세권 설정자는 채무자죠.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만을 제3자로 하는 게 가능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채권이 있고요, 전세권이 있어요. 이 경우 전세권은 담보 목적 전세권입니다. 채권자가 A예요. 그러면은 전세권자도 A죠. 그 경우는 일치하니까 유효합니다. 그러나 5번 지문에서는 이런 경우죠. 채권자는 A인데 전세권자가 B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B는 제3자입니다. 그러면은 유효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자, 이 문제는요, 부정성 논리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채권이 주가 되고요, 전세권은 따라다니는 종된 개념입니다. 전세권 명의의 유무효 여부는요, 주된 개념인 채권이 진짜냐, 이걸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문에서 합의가 됐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제3자까지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경우라면은 제3자에 대한 채권 양도가 있었던 걸로 보는 거죠.
이 합의는 진실된 합의였지 거짓된 합의라는 그런 단서가 없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3자에게 채권이 양도된 경우입니다. 주는 제3자인 거예요. 따라서 전세권 명의를 제3자로 해도 두 개가 합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전세권 옳은 것은 1번 원전세권자가 소유자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은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전전세에서 이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으면은요.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이기 때문에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원전세권이 소멸하지도 않아요. 건물, 건단법이죠. 법정 갱신 가능합니다. 그 경우 전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가 아니죠. 기간 미지정 간주죠. 암기사항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한답니다. 이 경우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요. 점유권이 있죠. 따라서 점유권에 기해서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 가능해요. 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4번 전세권자가 지출한 필요비 있죠. 이 필요비는 현재 이 물건을 점유 사용 중인 전세권자의 부담 의무가 있죠. 따라서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5번 경매 신청이네요. 즉 전전세권자가 주어네요. 전전세권자의 그 경매 신청 권한에 대한 내용이죠. 그림을 그리면요. 처음에 전세권 설정자가 있죠. 즉 건물주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자가 있어요.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을 주죠. 그리고 이는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전전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전전세권자죠. 그러면 다시 이쪽은 원전세권자가 되고 이쪽은 원전세권 설정자가 됩니다. 전전세가 있게 되면 앞쪽에는 원자를 붙이면 되죠. 자, 다시 볼게요. 전전세권자는 이 부분이죠.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전세권 이 부분입니다. 그 경우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어요. 이게 틀렸습니다. 이 전전세권은요. 항상 이 원전세권을 기초로 해서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경매 신청에 대해서도요. 이 부분에서 먼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앞부분에서 전세기간의 만료, 즉 원전세권의 소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원전세권 설정자가 원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즉 반환 지체를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만 전전세권자가 이 경매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갑은 을소유 단독주택의 일부, 즉 주택의 일부죠. 전세권 취득입니다. 틀린 것은 할례감 1번 갑은 설정 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은 물권이죠. 따라서 물권은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양도할 수가 있어요. 이 양도를 못하게 하려면요. 설정 당시에 양도 금지 특약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한 금지 특약이 없었다면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원칙상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2번 전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이 소멸하죠. 정확하게는 용익물권이 소멸하는 거죠. 그 경우 갑은 전세권자입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전세권에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택에 대한 전세, 즉 건물 전세였습니다. 따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겁니다. 3번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합니다. 4번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맞습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했거든요. 그 경우 경매 신청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죠. 전부에 대해서도 안 되고 일부에 대해서도 경매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자 말고 다른 사람이 경매에 붙여가지고 경매 대가가 나온 경우에는요. 그 경우 전세권자도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는 있어요. 5번 을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시한 경우, 즉 전세금을 안 주는 것이죠. 그 경우 갑은, 즉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기 때문에 경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 틀린 것은 1번 건물 전세권입니다.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않는다가 틀렸어요.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건물만 사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따라서 건물 전세권 속에는 토지 사용권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그 문구 생각나시죠? 결론적으로 이웃 토지주와의 관계, 즉 상린관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준용이 되는 겁니다. 2번 전세권 속에는요, 이 점유가 당연히 포함이 되죠. 따라서 그 점유가 침해당하면은 점유권에 기한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은 양도 금지 특약이 없으면은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물권은 원래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양도, 상속, 담보 제공 가능합니다. 설정자가 즉 건물주가 전세금 반환을 지시한답니다. 돈을 안 돌려주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전세권은 주로 용익물권이죠. 그러나 종된 개념으로서 담보물권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청구권이 있어요. 5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도에 따라 않으면 그러면은 설정자는 즉 건물주는 이러한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용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맞죠? 이 부분 그림으로 그리면 이리 되죠. 건물주가 있어요. 이 건물을 빌려 쓰고 싶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 경우는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등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주는 전세권 설정자가 되죠. 그리고 이 전세권에 양도 금지 특약이 없었다면요.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물권이기 때문에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따라서 전전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전세권자라 그러죠. 이 전전세권자가 생기면요.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 앞부분에는 원자를 붙이면 되죠. 이 경우 원전세권자는요. 전전세 설정자도 됩니다. 이 경우 이 전전세는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죠. 즉 원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년뿐이라면요. 전전세의 기간도 1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죠. 자, 1번 읽으면요.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죠. 맞습니다. 2번 전세권이 침해되면은 이 전세권은 점유권을 포함하는 거예요. 따라서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번 전세권에 대해서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은 등기해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어요. 일단 이 특약은 법률행위죠. 따라서 등기할 수 있는 거고요. 등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세권은 원래가 물권이기 때문에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따라서 아무 말 없으면 즉 양도 금지 특약을 달지 아니하면요. 제3자가 봤을 때는 원칙에 따라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즉 양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도 금지를 했으면요. 그 특약은 반드시 등기해서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4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전세권 저당권이라 그러죠.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용익물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권만 남죠.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 즉 저당권 실행의 문제인데요.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용익물권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전세권은 없어요. 그래서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는 없고요. 이 반환 채권에 남아있는 이 반환 채권에 대해서요. 물상대의를 합니다. 여기서 대의는 대신한다는 것이고요. 즉 저당권자가 전세권자를 대신하는 거죠. 원래 이 반환 채권은 전세권자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사유에 있어서는 저당권자가 그를 대신한다는 겁니다. 즉 대의죠. 5번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자 그림을 그려야죠. A 소유 토지가 있어요. 여기에 건물 신축을 B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은 C가 건물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이 경우 전세권은 즉 C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치죠. 이 경우 토지 임차권이든 지상권이든 어쨌든 건물 전세권자는 효력이 있습니다. 건물을 사용하려면 이 땅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토지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물론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치죠.
남의 땅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옳은 것은,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A 소유 토지가 있어요. 여기에 B가 건물을 짓습니다. 이 경우 B는 지상권이 있답니다.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C에게 건물 전세권을 설정해 준 거죠. 그래서 건물 전세권자가 됩니다. C는. 이 경우 옳은 것은 다툼 있어 판례에 의하면 1번 전세권이 법정갱신, 그 경우 존속기간은요 기간 이전 간주죠. 건물 전세, 즉 건단법이니까 건물의 경우 법정갱신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나 그 경우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전 전세권의 약정기간과 동일 이런 거 없어요. 기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다만 내용 등 계약의 조건에 대해서는 정가 동일하다 그렇게 돼 있죠. 전세기간 중 건물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러면은 양수자가 나중에 전세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죠. 따라서 신구 소유자 연대하여 반환 이런 건 없어요.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물건 위에 타고 다닙니다. 따라서 양수한 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3번은 경매 청구인데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면요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 청구할 수 없어요. 만일 이 경우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면 건물주에게 너무 부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4번 건물주가 지료를 체납했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토지주 A는 B에게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죠. 그 결과 지상권이 소멸이 됐답니다. 그렇다면 전세권자는 이 경우는 C입니다. 토지 소유자 A에게 대항할 수 있냐 했는데 대항 못합니다. C가 A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건물 전세권이란 것은요 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즉 지상권인데 B가 A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지상권, 그 지상권 위에 존재하는 것이지 C가 A에 대해서 설정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B의 지상권이 없어지면은 건물 전세권자의 A에 대한 토지 사용권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건물 전세권자가 가지고 있던 이 권리는요, 이 토지 사용권은 B가 가지고 있던 이 지상권 위에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타고 있던 이 지상권이 없어져 버리니까 같이 없어지는 거죠. C의 토지 사용권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A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번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이 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이죠. 따라서 쭉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전세권과 2순위 저당권은 없어지죠. 따라서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이거 맞습니다. 여기까지. 배당 순위는 당연히 설정 등기 순서에 의하죠. 이상할 관계도 없어요. 다 맞는 겁니다. 이 부분 설명을 더 드릴까요? 저당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요 이 저당권 없어지고 전세권도 같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전세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순서입니다. 이게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요 이 전세권은 살아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전세권은 담보 물권성도 있지만은 주된 게 뭐였죠? 용익 물권성이었죠. 이 용익 물권성이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선순위이므로 살아남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소멸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원칙상으로는 전세권은 용익 물권성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이 부분 이해 잘 안 되면 넘어가셔도 돼요. 전세권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하면 1번 토지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3년이다. 이거 틀렸어요. 존속기간 우리가 외운 건 이거죠. 1, 10, 10입니다. 건단법이죠. 건물에 있어서만 최단 존속기간 1년이었죠. 토지의 경우는 최단 존속기간 없습니다. 2번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답니다. 그러면은 양수자가 부담하죠. 자, 전세금 반환 채무도 신소유자 즉 양수자에게 이전이 됩니다. 전세권의 성립 요소 전세금 지급 맞죠? 전세금이 핵심입니다. 4번 경매 신청 관련입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있는데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죠. 이를 인정하게 되면 건물주에게 너무 부당한 결과가 나옵니다.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성립 요건이 이거죠. 물권 행위가 있고 즉 설정 계약에 따른 경우에는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 전 단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전세금 지급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인도는 요건이 아닙니다. 전세권 옳은 것은 1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더라도 전세권자는 그 존속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외운 것은 이거죠. 1, 10, 10입니다. 건물 전세권이라도 1년이라면요. 그대로 유효합니다. 2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적물이 양도됐답니다. 그러면은 양수자가 반환 채무를 지죠.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는 사람은 양수자입니다. 전세권 설정자는 누구죠? 양도인이죠. 따라서 반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3번. 자, 부속물 매수 청구 문제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는 양자가 다 가능하죠. 다만 부속물 매수 청구를 인정하는 취지가 사회경제, 즉 부속물을 떼내면 아까우니까 그대로 놔두자는 것이죠. 즉 건물주를 위한 것이죠. 따라서 건물주에게는 그 요건이 간소합니다. 상대방이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세권자의 경우에는 좀 복잡해지죠. 조건이 있습니다.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켰거나 또는 건물주로부터 매수했던 부속물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자, 주어를 봅시다.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는 설정자, 즉 건물주입니다.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속시켰다면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죠. 4번. 건물 전세권, 즉 건물은 건담법, 법정갱신이 가능하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법정갱신, 즉 법정이니까 등기 없죠. 법정갱신은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이외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했다, 즉 점유권을 침해한 거죠. 그 경우에는 전세권자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다가 틀렸습니다. 정확하게는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